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탄소의 역습으로 글로벌 워밍, 즉 지구 온난화가 지금 가속 중이라는 거고요. 이 위험은 현존하고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지금 지구적 현안이 되었습니다. 온난화 방지 전쟁이라는 것이고, 여기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전환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즉 경제적으로는 대체제 발견해야 한다. 연료 대체제 발견해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 석탄을 가스로 대체를 하고 기름 태워서 이동하던 것을 다른 연료로 대체해야 한다. 그런데 천연가스가 그 대체 연료 중에 하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가스 사용 더 늘어날 거고 LNG 사용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기후위기 세계대전 시대에 곧 가스 전성시대다, LNG 전성시대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필수 인프라가 LNGC하고 FLNG인데 이거 압도적 세계 1등이 어디냐 이겁니다. 예, 그게 바로 삼성중공업이라는 거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의견이 맞다면, 이제 저의 의견인데 이게 맞다면, 그러면 가스 사용과 LNG 사용이 앞으로 또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증가하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EIA, 미국 에너지 정보청 아닙니까? 여기 최근 발표 숫자를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번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국제 LNG 수입업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인용을 해서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의하면은 글로벌 LNG 수입 총량은, 그러니까 수입 설비 용량입니다. 예, 글로벌 LNG 수입 설비 용량, 이게 24년에 23 빌리언 큐빅피터 퍼 데이, 하루에 230억 입방피트를 처리할 수 있을 그 규모가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이게 22년의 그 설비 용량보다도 한 16% 성장한 숫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23년 7월까지 독일, 베트남, 필리핀이 새로 LNG 수입국이 된다는 거고, 24년 말까지 안티과, 호주, 시프러스, 또 니카라과 이런 데가 이제 LNG 수입 국가가 된다는 겁니다. 호주는 현재 세계 2위 또는 3위권 LNG 수출국인데 2등과 3등의 차이는 미미하고요. 예. 근데 수입 설비 투자하는 게 아주 재밌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호주 동부 해안에 새로운 해상 터미널을 만들어 갖고 한 0.3 BCF per day 정도 리가스화 용량을 지금 추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LNG 수입 정도, 요거는 그러니까 리가시피케이션 캐패시티, 그러니까 이걸 LNG 액체 가스니까 이걸 수입해 와서 다시 기체로 리가시피케이션 하는, 그게 바로 그런 그 설비, 그게 바로 그 수입의 규모를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LNG 사용 정도, 수입 정도 이런 거는 리가시피케이션 캐패시티, 이 설비 용량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비 용량이 2013년부터 22년까지 대략 한 10년 동안 48개 국가에서 49%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140 BCF per day의 설비 용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매일 1,400억 입방피트를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 정도를 배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LNG는 배로 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 정도를 싣고 내리고 돌아다니고, 선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리가시피케이션 캐패시티가 이제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지금 48개국 한 140 정도 용량을 22년에 갖고 있었는데 24년 말까지 7개 국가가 더 추가돼서 총 55개 국가에서 용량이 163까지 늘어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데이터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2년 동안 140에서 160으로 증가했으니까 2년간 16% 성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반적으로 스테디 스테이트, 정상 상태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경제 성장하고 거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잖아요. 예.
지금까지 그랬죠. 예,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요. 에너지 없이는 산업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산업이 활동할수록 에너지 사용이 늘어나고 에너지 관련 투자가 늘어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경제 성장하고 맞춰서 가는데 그런데 지금 그 한 4년 말까지 요 시기 경제 성장은 어떤 거 저성장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과거 같은 거는 고도 성장 아니죠. 앞으로는 세계적 저성장 시대를 지금 거의 대부분 예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의 일반적인 예상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LNG 성장이 압도적 고도 성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예. 이 말은 다른 에너지는 폭삭 줄어들고 있다. 그 징표 아니겠습니까? 뭐가 줄어들겠습니까? 석탄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주목할 거는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에서 그러니까 개발국가, 선진 이미 developed country, 개발 국가에서 연료로 가스를 사용하죠. 예? 대한민국하고 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못 사는 많은 나라, 또 못 사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석탄 떼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열악하게 예? 똥 주스다 태우거나 나무 배서 태우거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말은 대부분 더 많은 사람들이 현대화된 뗄감의 혜택, 즉 가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하겠습니까? 우리도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열심히 일할 텐데 이래서 돈 벌면 뭐 합니까? 가스를 뗄감으로 사용하려고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 가스 산업은 계속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고. 그럼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그 가스 어디에서 주로 늘어났느냐? 그리고 그 늘어난 가스를 누가 더 팔았느냐? 누가 주로 공급했느냐? 요거 이제 정리해 보면은 또 다른 아주 재미있는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23년하고 24년에 글로벌 LNG 수입 증가분. 예, 증가분이 항상 중요하죠. 증가분. 예. 요게 지금 어디서 증가하고 줄어드느냐? 요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23년, 24년 2년간 LNG 수입 증가분의 절반 이상 52%를 아시아가 차지하고요. 유럽이 38% 차지하고요. 예, 나머지는 뭐 10%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은 아시아 시대 진행 중이라는 또 다른 징표로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이고요. 지금 세계적 저성장 시대에 상대적 고성장 지역, 그게 바로 아시아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이거는 뭐 이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남미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예? 아프리카가 될 수는 없고요. 예. 유럽하고 미국, 북미 이런 데는 이미 다 개발이 끝났잖아요. 완전히 선진국이니까. 예? 예. 한국하고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고성장 지역은 아시아다. 예. 아시아가 성장 엔진이다 이겁니다. 예. 국가별로 보면 당연히 이제 미국은 뭐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곳의 가스 성장, 그러니까 아시아의 가스 성장, 가스 시장 성장세 앞으로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유럽이 LNG 시장 요거 지속될 가능성가 높고요. 예. 여기에 더해서 이제 시장 지구 전체를 보면은 글로벌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는 이 시대적 흐름 요것도 점점 가속화된다. 이렇게 가스 전성 시대는 돌아갈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같으면은 리가시피케이션 캐패시티 LNG를 리가시피케이션 해야 되니까 요 설비가 22년보다 24년까지 대략 한 3분의 1 정도로 이제 폭증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러시아로부터의 파이프 가스를 LNG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LNG를 누가 공급하고 있는가? 미국, 호주, 카타르 순서입니다. 예. 러시아는 초라해졌고요. 아주 쇠락하는 4등입니다. 예. 성장하는 4등이 무섭지. 쇠락하는 4등은 초라하죠. 그렇습니다. 4등이 등수 자체는 낮은 등수는 아닌데,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압도적으로 주목할 게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 에너지부의 LNG 관련 데이터를 보면은 23년 상반기, 금년 상반기잖아요.
미국이 글로벌 LNG 수출 1등을 했는데 하루 평균 116억 입방피트를 수출했다. 하루 평균. 22년 같은 기간보다 4% 증가한 것이다. 근데 이거 22년에도 그냥 폭증한 수준 아닙니까? 거기서 또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4% 증가가 글로벌 그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지 않습니까? 이런 걸 이제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는가. 매우 미국이 LNG 산업 분야를 지금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수입 터미널을 만들고, 건설 중이고 계획 중이고 한 것이 미국 걸프부 멕시코 지역에 막 널려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다 일일이 세리기도 힘들 정도로 엄청 많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쪽 미국 쪽에서 LNGC 신조 발주가 쏟아지는 거 아니냐? 그게 중국으로 갈 일은 없을 거 아니냐? 한국으로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2등은 호주가 수출했고요. 그래서 매일 106억 입방피트, 3등은 카타르 매일 104억 입방피트를 공급을 했습니다. 미국 수출 증가는 LNG 수요 증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견조합니다. 경제 성장률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그런데다가 유럽으로 수출이 폭증했고요. 이제 바이든이 그때 작년 총과 그때 유럽 쭉 순방을 하면서 미국이 LNG 책임지고 공급해주겠다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지키는 중이고요. 그 덕분에 이제 예전에는 미국 LNG가 아시아로 많이 왔는데, 작년 같으면은 아시아로 오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줄었고 유럽으로 많이 갔다는 거죠. 또 이제 미국이 늘어났던 것은 미국의 프리포트 터미널이죠. 엄청 큰 터미널이잖아요. 수출 터미널. 그게 이제 화재로 작년 하반기 셧다운됐는데 이게 이제 다시 가동되면서 수출 물량을 늘릴 수 있었다. 이렇게 원인이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하고 영국 이쪽이 미국 LNG 주요 수입 국가입니다. 그래서 미국 수출량의 대략 67%, 이거를 매일 수입했다는 게 77억 입방피트를 매일 수입하고 있다. 엄청난 물량입니다. 그 다음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페인, 독일 5개 국가가 미국 수출량의 절반 이상 60억 입방피트를 수입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점이 있는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23년 상반기, 금년 상반기에 유럽과 영국에서 사상 최초로 LNG 수입이 파이프가스 수입을 초과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초과했느냐. 하루에 1억 입방피트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유럽 같으면 그동안 주로 파이프라인 통해서 러시아 가스 수입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LNG로 대체하고 있다. 왜 그러냐? 푸틴이 닭프라이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다시 이렇게 확인된 것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건 이렇게 한번 추세가 딱 형성이 되어버리면 이걸 다시 돌리기가 매우 힘들다. 되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가스 산업의 특성입니다. 특성. 왜냐하면은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데이터 소스인 리피니티브 에이콘이라는 데이터에 따르면은 LNG 같으면 유럽하고 영국입니다. 하루 평균 159억 입방피트 수입을 해서 유럽의 모든 파이프라인 수입한 것보다도 매일 1억 입방피트 더 많이 수입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뀌었다는 거죠.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LNG 또는 천연가스 요거는 전환기적 연료이다. 이런 말을 요즘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전환기적 연료이다. 이게 말이 뭡니까? 가스는 완전 무탄소 연료가 본격 도입되기 전까지, 완전 무탄소 연료가 뭡니까? 모르잖아요. 흔히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저는 글쎄입니다. 그거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 풍력 발전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스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백업 에너지원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완전 무탄소 연료가 뭔지는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가스는 완전 무탄소 연료가 본격 도입되기 전까지만 사용되는 그런 과도기 연료, 전환기 연료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요거 까고 보면은 조만간 LNG 사용이 줄어들 가능성을 지금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매우 의문이고, 이렇게 반론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환 기간이라는 것이 네 말 맞다 치고 전환 연료라 친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 전환 기간이잖아요. 전환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또는 그 전환 기간이 영원할지 그건 뭐가 결정하겠습니까? 결국 돈이 결정합니다. 돈. 가스는 모든 화석 연료 즉 탄화수소 계열의 연료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요. 다시 말하면 메탄 이외에 다른 불순물이 없습니다. 즉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이런 거 거의 안 나오죠. 나올 여지가 없죠. 기본적으로 걸러내버리니까 중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미세먼지도 가장 적죠. 그런데도 에너지 밀도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그 우등재입니다. 연료로서는 우등재. 그리고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연료입니다. 가스가.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보면은 석탄의 대략 절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스를 사용하는 비용과 가스를 대체하겠다는 그 무탄소 연료, 그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비교해서 결국 돈이 어디가 적게 드느냐, 이게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는 너무나 많이 묻혀 있기 때문에 또 이 가스를 캐내는 비용, 또 배달하는 비용, 이 인프라를 갖춰주면 갖춰줄수록 규모의 경제 때문에 가스 사용하는 그 한계 비용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환 기간이 앞으로 상당히 길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현재로서는 가스 전성시대, 즉 LNG 전성시대는 지금 확장 중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은 대체를 걱정할 시기는 시기상조 아닌가,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LNG 관련 투자는 늘어나게 된다. 그 결과 LNGC, FLNG 요 전망은 앞으로 밝지 않겠나. 즉 삼성중공업 주식은 아직도 사서 모아야 할 때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CCS 산업은 기후 전쟁의 필수 불가결 절대 무기 아니냐, 이거 절대 무기 아니냐. 이거 없이는 기후 전쟁에서는 이길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새로운 인프라가 필요하다. 즉 새로운 산업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그게 바로 LCO2C, FCSU, IS 이런 거 아니겠나. 요거는 이 탄소 저장 포집 저장 탄소 저장 산업에서는 LNGC, FLNG 이상으로 이 거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걸 지금 삼성중공업이 가장 앞서고 있고 가장 잘하고 있고 벌써 그 제품 포트폴리오까지 제시를 하는 입장입니다. 제품 포트폴리오가 있으니까 이거 갖고 지금 장사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중공업이나 한오션 이건 못 하잖아. LCO2C나 아니라고요. 그 전에 FCSU가 나와야 됩니다. FCSU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필요한 게 LCO2C라고요. FCSU 없는데 LCO2C 있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잖아요. LCO2C가 뭐겠습니까? 포집해 놓은 거 배에 싣고 가서 FCSU에 파묻을 수 있어야지 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FCSU 그 상품화된 이걸 갖고 장사할 수 있는 곳이 지금 삼성중공업밖에 없잖아요, 현재.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탄소 저장 산업에서 LCO2C, FCSU 요거 아주 주목되고, 근데 더 나아가서 어저께 본 영상이죠. 탄소 포집 산업에서도 이 부유식 해수 탄소 포집 플랜트 요거 아직은 삼성중공업의 구체적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삼성중공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가장 경쟁력이 있다, 가장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데 맡기는 것보다도 삼성중공업한테 부유식 해수 탄소 플랜트를 맡기면 더 싸게, 더 좋게, 더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이 K조선업 슈퍼사이클은 험배를 새로 만들어주고 LNGC나 FLNG 좀 더 많이 만들어주는 요 정도가 아닐 거 아니냐 이겁니다. 탄소의 습격을 방어하고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탄소 방주 시대, 요거 요 탄소 방주 시대를 주도하는 새로운 성장 산업이 바로 CCS 산업 아니겠나? 이거 삼성중공업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큰 일 하는 사람한테 큰 돈으로 보상하는 거, 이게 시장의 원리이고요. 또 시장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